고백을 그날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목이 마르네.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준영이는 지금 신인이잖아요. 너무 또 열심히 해요. 제가 돈 많이 버는 성우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 우리 쫄따구들을 위해서 무려 2명을 불렀어요. 왜 2명이냐? 부부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를 모셔서 할 거고요. 좀 진중할 수 있어요. 오늘은 2명 다 되게 진중하기 때문에 제 앞에서만 진중한 걸 수도 있겠죠. 잘 담아서 재미나게 보실 수 있게끔 해볼게요. 뿅. 네,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 8기 성우 손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원 12기 성우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서 일찍 와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 역시 실기놈들하고는 다르게 우선 근황. 뭐 특별할 게 없어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인사드리고 그 바쁜 게 화라락 끝나니까 지금은 그냥 좀 휴식? 저희 황태 반려견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프리 2년차가 된 지 좀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많이들 괴롭힙니까? 제가 많이 괴롭힘 당해요. 진짜요? 네, 되게 장난꾸러기예요, 엄청. 준영이가? 제가 근데 그 웃음 코드가 잘 맞는지 많이 빵빵 터져요. 진짜요? 선배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되게 재밌는 타입은 아니어서 반듯한 느낌이죠. 반듯한 느낌인데 아니구나 그게. 그래서 웃겨요. 선배들 앞에서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이렇게 잘하는지. 그치, 뭐 사회적 모습이니까 그거는. 요새 우리 녹음 근황도 물어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사랑받고 있는 원신의 카치나 젠네스 존제로의 펄크라 두 개가 엄청 상반된 캐릭터거든요. 카치나는 미안해 말랑이 내가 너무 세게 때렸지. 그리고 펄크라는 되게 섹시한 관능미 넘치는 언니거든요. 합리적인 보수를 제시한다면 안 될 것도 없지. 그리고 저희 둘이 같이 녹음한 게 은근히 좀 있어요. 다들 알고 캐스팅하신 게 아니고. 신기하게도 저도 프리가 되고 나서 자방 선배 중에 선영이를 제일 많이 만났어요. 젠트리 차오라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여기서 제가 젠트리와 썸을 타는 키트라는 역할을 했고요. 게임인데 메카 아라시라고 거기에 메인 주인공 남녀가 또 저랑 준영이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또 녹음을 갔더니 두 분이 그런 사이이신 줄 모르고 캐스팅을 했는데 어떻게 또 결혼하셨네요. 선영이가 당연히 이쁜 목소리 뭐 귀여워 다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준영이가 만약에 내 까라였으면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주구장창 괴물인데 커플이 맺어질 리가 그런 거 없거든. 젠트리는 또 썸 타는 사이니까 약간 그런 애정심도 있거든요. 이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놀리고. 하지만 그때 녹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러면은 준영이는 녹음 근황. 최근에 감사하게도 대원에서 윈브레에서 히이라기 토마라고 그 1기부터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귀멸의 칼날에서 랭고쿠 쿄지로를 맡아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는 막 엄청 다양한 더빙이나 게임보다는 멘트나 이제 BL 쪽에서 오디오 드라마 쪽에서 이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라는 직종이 최대한 다양하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파이프 하나씩 끊어져 나가요. 굵은 파이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잔 파이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야지 뭐가 이게 날아갔을 때 타격이 덜한. 네, 타격이 덜하고. 제가 부부를 모시면은 밥집을 항상 여성분께 물어봐요. 저희 남편이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국밥을 오늘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량 성우나? 선영이가 좋아하는 파스타집에 왔어요. 항상 이 부부를 모시면은 제가 그거를 많이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러브 스토리를 항상 물어봅니다. 프리가 되고 만났어요. 제가 집이 되게 가까웠어요. 멀지 않았고 종준이 형이 갑자기 저한테 월드컵 공원에 가서 러닝을 하세요. 그때 한동안 형이랑 같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야 선영 선배도 황태랑 산책할 겸 같이 오는데 괜찮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다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맞네. 그때 처음이네. 그때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봤죠. 그전에는 사실 작품을 레미도 같이 했었고 원피스도 같이 했었고 했는데 많이 얘기를 못 나눠봤었는데 그때 얘기를 나눠보면서 되게 참 좋은 누나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네. 12기랑 친했어요, 제가. 황태를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좋아하니까. 네, 공원에 산책할래 해서 12기가 같이 몇 번 산책도 하고 축제 있으면 얘들아 이건 축제하는데 갈래 하면 또 애들 다 같이 나와서 같이 계속 몇 번 만나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그쵸. 네. 손선영이 이제 선배가 아니다.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목이 마르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좀 더 적극적으로 밥 먹을래요? 오, 대단합니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후배로 다가오는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느꼈을 텐데. 근데 처음에는 전혀 눈치를 못 진짜로? 챘고 왜냐하면 저는 동기 의한이랑 승인이랑도 되게 친해요. 따로도 많이 보거든요. 밥도 먹고. 그래서 친한 동네에 또 그런 남사친이 생겼나 보다.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혀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어떻게 나이가 6살 차이나. 누가 더 많아요? 에이. 내가 모르지. 87, 93. 그래서 저도 전혀 기대를 아니면 너는 어려 보이고 얘는 좀 들어 보이거든. 맞아요. 약간 그럴 수 있잖아, 진짜로. 밸런스가 잘 맞죠? 고백을 그날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고백을 하려면은 저 누나랑 결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얘기를 막 나누는데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이라든지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11월 중순 밤 문화비축 기지에서 나는 누나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 그때처럼 해줘. 네, 거의 비슷해요. 네, 진짜 되게 약간 수줍수줍하면서 넌지시 넌지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 혹시 누나는 어떤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대답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생각을 해봐 했는데 제가 아니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 진짜? 나도 좋아. 그래가지고 바로 오케이. 어머나. 그럼 그날부터 1일이었던 거야? 그렇죠.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불량성어 맛있다. 둘이 같이 살다 보면은 뭐 연기를 준비할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집이 3룸인데 하나를 아예 녹음실로 만들었어요. 시사도 하고 연습도 하고 뭐 또는 홈레코딩도 하기도 하고 둘 다 적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대본 좀 볼게.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네. 서로 톤 같은 거 봐달라 그러고 이거 연기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말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데 막 왜 그렇게 하지? 막 이런 건 없나 해서. 있죠 있죠. 비슷한 게 있죠. 그거 있잖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디션을 제출을 하는 게 있잖아요. 녹음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 반응이 약간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떨떠름. 아니 제가 오디션 파일 녹음했는데 한번 들어봐 했는데 근데 자기 왜 이렇게 헐떡거려? 이래서 제가 헐떡거려? 호흡이 가쁘다 숨이 차냐가 있는데 헐떡거려라고?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서로 더 잘했으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기보다는 근데 또 위로도 많이 받아요. 오늘 되게 많이 혼났어 하면은 서로 격려 엄청 해주고. 왜냐면 네. 이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불량상무. 예전으로 돌아가. 연기를 왜 하게 됐는지, 성우를 왜 준비하게 됐는지.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라 강릉은 성우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엄마랑 많이 싸우고 서울에 올라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닷가만 보다가 홍대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막 밖에서 버스킹을 막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놀다가 나 지금 성우하려고 서울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좀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학원이랑 직장 다니면서 만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준영이는? 저는 원래 성우가 꿈이 전혀 아니었고 성우라는 직업 자체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본인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에 저 그때 커피도 되게 좋아했어서 커피 공부도 했었고 아버지 하시는 일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또 이런저런 일 많이 하고 그중에 성우가 있었거든요, 성우 공부가. 근데 성우 공부가 제일 재밌고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았지? 이거 잘 되는 거 알았지? 생각보다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26살 즈음부터 이제 올인을 했죠. 합격하기 한 1, 2년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성우 공부만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씻고 바로 학원을 갔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자습하다가 수업 시간 되면 수업 듣고 집에 오고 복습하고 기록하나요? 좋겠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셋 다 26에 시작했어요. 저도 26에서 30에 딱 붙었으니까 다 비슷한 느낌으로. 네. 지금 몇 년 차지? 제가 나무위키에 봤더니 8년 차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땠어, 너의 8년은? 사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 길을 걸으신 선배님들이 프리 초 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마 준영이도 알겠지만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그때가 너무 빛나던 때인데 그걸 모르고 지나간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준영이는 지금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또 열심히 해요. 시사도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아. 네, 진짜 완전 학구파 스타일이라서 와, 나도 저때 저렇게 열심히 했었나 막 돌아보게 되고 아무래도 준용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한 게 제 성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남편 무지하게 사랑하네. 뭐 집에 갈래. 참나. 그럼 준영이는 어때? 신인으로서의 성우 생활 어때? 매번 느끼는 거는 너무 감사한 직업이라는 거를 매번 느껴요. 잘하고 싶은데 사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선배님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제 아직 경력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그래 일단은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있으니까 시사를 계속 2번, 3번, 4번 계속 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성우가 되고 싶어? 이거는 예전에 내 선배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여의도에서 송년회 할 때 제가 돈 많이 버는 성우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또 바뀌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우가 꿈이 아니었고 정말 그냥 좋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좋은 직업이야.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일을 많이 해야지. 일을 많이 하려면 잘해야지.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예전에는 그냥 정말 일이고 돈이고 건 끝나면 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기억을 줘서 나를 한 번 더 부르게 만들지? 이쪽으로 더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성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성우가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니까. 거기에는 되게 많은 게 들어있지. 연기만도 아닐 거고 성실함도 있을 거고 네. 좋은 인성도 포함일 거고. 네. 선영이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내는 성우? 저는 성우인데 제가 맡은 일을 잘 못 해낼 때 그게 너무 싫거든요. 제가 맡은 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성우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재미없는 답변이었죠. 아니야. 아니, 왜 재미에 너무 그렇게 프레임에 갇혀지지 마. 근데 나는 그런 거 있었어. 나도 처음에 좀 그 고민을 했었다. 이거 유튜브 하면서 막 웃기려고 하고 뭐 몸개그하고 막 이랬는데 그 댓글들을 막 달리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 편 뭐 진지한 성우님의 모습이 좋았어요. 성우님의 생각을 듣는 게 좋았어요. 편안하게 진행했는데 훨씬 더 진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불량성우. 솔직히 선영이랑 뭐 밥을 먹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 뭐 단체로 먹었을 때야 먹었겠지만 따로 본 적이 없는 후배거든. 뭐 내 입장에서는 선영이 부담 안 주고 싶으니까 뭐 더 말을 걸거나 그러진 않는 거지. 그랬는데 2년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되게 많은 후배들 와가지고 선영이도 일찍 와줬는데 선영이가 어머니 돌아가신 첫날 얘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도와주는 거야, 나를.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았고 이 빚을 언제든 내가 꼭 갚아주고 싶었었어. 너무너무 고마웠었어. 왜냐면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케미 같은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고맙다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내가 선영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일단 선배님 빚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선배님이랑 개인적인 교류는 없지만 저희 항상 같이 작품 오래 같이 했고 내적으로는 친밀감이 항상 있었어요. 또 만나면 되게 웃기시거든요. 엄청 철딱선이 엄청 없다고 웃겨요. 보시면 전속실에서 당연히 힘들 때 서로 도우는 게 근데 진짜 진심으로 고마웠었고 너는 그런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여성을 너는 맨날 2시간씩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선영이 아유. 불렀을 때. 근데 오늘 또 이런 날이 있어서 맞아요. 불량 성우. 우리 불량성우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십시오. 제가요? 같이 해야지. 같이? 같이. 어떻게 부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불량성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손선영, 박준영도 같이 많이, 많이 네.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럼 어떡해. 근데 항상 저희도 유튜브랑 인스타로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희를 같이 또 불러주셔서 저희한테도 너무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부부를 모셔서 여러분들 보여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두 분의 되게 좋은 에너지 받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까지 네, 댓글 해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그 신혼여행 가서 저희가 푸켓을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섬 투어를 막 하는데 거기서 스노클링을 해요. 준영이는 언제 한 번인가 얘가 뭐 이렇게 누구 모니터링 해주는 걸 내가 옆에서 보다가 얘는 학생을 가르치면 정말 잘 가르치겠다.